61번 갑니다.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가름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가름막아요. 상담자의 반응. 상담자 반응이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가로막았죠. 그러니까 상담자 반응이 안 좋은 거 세 가지를 쓰라 이거예요.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상담자가 진상인 경우 세 가지를 쓰라 이런 말입니다. 문제가. 답이 세 가지가 없어요. 300까지 넘겼어요. 300까지 넘겼죠. 그중에 아무거나 소설 쓰면 돼요. 상담자의 반응, 대화를 가로막는, 즉 상담자가 진상인 경우 세 가지. 첫째, 상담자가 직접적이고 말투가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쓴다.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 이러면 상담의 내담자가 상담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겠죠. 또 상담자가 즉시성이 부족해요. 즉 내담자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파악을 못해. 그럴 경우 침묵하죠.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니까. 또 성의가 없어. 제가 직업상담 따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거. 그럼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얼마나 쉬워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상담자의 반응,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가 진상인 경우 세 가지 뭐냐. 진상인 종류만 쓰면 됩니다. 여기도 쓰면 되겠죠. 상담자가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이렇게 써도 되겠고 또 상담자가 위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이렇게 써도 되겠고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감 잡았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이 차는 글자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내용 이해해서 글짓기 하면 되겠구나. 키워드만 잡아서 감 잡았을 겁니다. 62번 갑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담자가 침묵한대요. 왜 침묵해요? 뭐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침묵했겠죠. 침묵하는 이유 세 가지만 되겠어요. 첫째, 불안이나 저항을 표현할 때. 그럼 이것도 두 개 쓰겠네요. 내담자가 불안을 할 때 침묵한다. 내담자가 저항할 때 침묵한다. 또 혼자 생각을 정리할 때 침묵한다. 또 상담자가 재확인을 바라거나 해석을 기다릴 때. 상담자가 얘기를 했는데 내담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침묵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거를 낚아채서 빨리 상담자가 알아차리고 지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걸 즉시성이라고 그래요. 즉시성이 또 없으면 또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또 다 맥락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여기서 즉시성이 부족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빨리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몰라요. 눈치가 없는 거죠. 63번 갑니다. 직업 상담 과정의 상황에는 질적 측정도 또 겁나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용어가. 그래서 이런 것도 6점짜리죠. 여기서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또 헷갈려요. 그럼 먼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질적 측정도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정질적 검사라고도 해요. 정질적 측정 또는 정질적 검사. 즉 정으로 평가한다. 이거면 정으로.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말은 뭘까요? 정량적 측정도구죠. 양적 측정도구. 예를 들면 IQ 검사. 이건 대표적인 양적 측정도구예요. IQ 100, IQ 150, IQ 200 이렇게. 제 IQ 200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양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량적 검사죠. 근데 양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걸 정질적 검사 또는 질적 측정도구로 간다. 세 가지가 뭐냐? 생애 진로 사정, 전 인생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호구 조사하는 것이다. 내담자. 내담자가 당신 집은 어디예요? 직업은 무엇을 가졌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것 쭉 호구조사하면 이걸 어떻게 점수화시킬 수 있어요? 노래는 뭘 좋아하죠? 노래 몇 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정질적 측정도구다. 생애진로 사정 초기 상담 시 호구조사는 초기 하는 거니까 초기 상담 시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내담자의 직업 경험이나 교육 수준 이런 등을 수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건 그대로 안 써됩니다. 이게 생각 안 하면 초기 상담 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법을 의미한다. 면담법으로 내담자의 생애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두 번째, 직업 가계도 제너그램 생애 진로 사정 시 내담자의 3대 집안 가족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의 직업 도식화 또 3대 가족의 직업 연대표, 또 3대의 직업을 알아봐서 내담자의 직업
예측하는 것이다. 뭐 여러분 1차에도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직업카드 분류법. 직업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선호군, 비선호군에 대한 흥미를 파악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직업카드 분류법은 흥미검사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별것도 아니에요. 카드의 뒷면에 직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직업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딱 보니까 상담사 좋아 선호군, 또 한쪽 엔지니어 엔지니어 싫어 비선호군, 이 사람은 사회형이구나 이렇게 해서 남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거 직업카드 분류법. 상담사 그래 상담사 90점 엔지니어 70점 이렇게 매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수화 시킬 수 없는 것, 이걸 질적 측정 도구다. 세 가지 생애 진로 사정 직업카드 분류법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로 직업 가계도란 제노그램이라고 하면 이렇게 또 말꼬리 잡아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생애 진로 사정 여기다가 호구 조사하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게 표현할 설명하는 거니까요. 64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 요새 인터넷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상담. 이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가지니까 5점이겠죠. 문제는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5가지. 5가지만 되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래서 시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2개 빼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접근성이 유명하다. 그렇죠. 컴퓨터니까. 서면으로 상담 내용을 남겨주셔도 활용도가 높다. 그렇죠. 사이버 치면 다 기록 남으니까. 익명성. 내 신분을 감출 수 있으니까 망설임이 감소하다. 또 청소년들 컴퓨터 잘하니까 컴퓨터 세대에는 적합하다. 이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5점 서비스 문제죠. 65번 갑니다. 상담 목표 골!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4가지를 설명하시오. 4가지니까 몇 점이에요? 4점이겠죠. 상담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냐 이거예요. 첫째, 목표는 구체적으로 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중모 카페를 통해서 직업 상담사 합격할 거야. 목표를 정하고 목표들을 실현 가능했는데 그렇지. 직중모 카페에서 들으면 무료 동영상이니까 실현 가능하지.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야. 나 진짜 합격하기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내담자의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상담자의 기술 그렇지. 김덕기 교수와 함께하면 합격하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주 쉽습니다. 66번 갑니다.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 중 현실기의 하위 단계를 설명하시오. 긴즈버그 1차에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긴즈버그 뭐가 생각나죠? 햄버거. 어떤 햄버거? 긴 햄버거. 그래서 긴즈버그 햄버거를 어떻게 먹어라? 환장하게 먹어라. 환자면. 이렇게 해서 1차에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면 이 현실기의 3가지가 무엇이냐? 탐구특이다. 그래서 특수화하기를 다른 말로 정교화하기다라고도 합니다. 탐구특 이제 현실기니까 현실적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업 기회를 탐색하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얼마나 쉬워요. 이제 탐색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목표와 맞게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 몰두가 키워드예요. 그럼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구체화 단계란 탐색 단계를 통해서 선택한 직업을 몰두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해서도 아름다운 답이겠죠. 특수화, 정교화. 직업 선택을 하거나 직업 선택을 했거나 또 하거나 특정한 진로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는 단계이다. 특수화 단계니까 이제 특수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탐구특. 그래서 외울 때는 긴즈버그 하위 단계 탐구특 탐색 구체화, 특수화, 탐구특. 오케이. 탐색, 진짜로 현실적으로 탐색하는 거, 구체화, 몰두하는 거, 특수화, 직업훈련 받는 거, 끝. 아주 쉬워. 67번 넘어갑시다. 로 나오네, 로. 로의 진로 발달 이론에 영향을 미친 성격 이론과 직업 체계. 먼저 문제가 복잡해요. 설명하시오. 6점짜리인데요. 일단 영향을 미친 성격 이론은 무엇이냐? 로 집안이에요. 로 메슬 로. 그래서 로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론은 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한 줄 나왔어요. 여러분 답안지를 시험 볼 때 딱 받으면요 붓으로 쓰고 싶어요. 문제만 탈랑 있고 백제 그 8절제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줄, 2줄, 3줄까지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쫙 내려빼고요. 메실로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길게 쓰고 싶으면요. 욕구 이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거 헷갈리면 쓰지 마세요. 또 1번 생리적 욕구, 또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 체계 8 곱하기 6, 즉 흥미 검사예요. 8 곱하기 6의 로의 직업 체계는 흥미 검사거든요. 8가지의 흥미군이에요. 그럼 8 곱하기 6의 구조의 직업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건 외우겠죠. 직업 체계는 8 곱하기 6이다. 8은 뭐냐? 8가지의 흥미군이다. 그래서 8가지의 흥미에 따라서 8가지가 뭐냐? 서기, 서비스직, 기술직과 같은 이렇게 등과 같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8가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병 걸려요. 아니면 이것도 외우기 싫어. 그러면 이것도 빼버렸어요. 그냥, 흥미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서비스직과 같은 8가지의 흥미군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심리학과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타당도를 체크하는 시험이지, 신뢰도 정확히 썼냐, 안 썼냐라고 하는 이 판단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신뢰도로 공부해서 그래요. 정확히 다 글자를 외워서 쓰려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냥 신뢰도로 공부하는 채점하는 게 아니라 타당도로 채점한다. 이걸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 이런 정도만 파악해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곤란도와 책임성에 따라서 이제 전문 고급 관리냐, 요거는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6가지 수치 체계를 쓰쇼.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고급 전문 관리, 중급 전문 관리예요. 전문 관리로 나누고, 여기 보기에는 숙련직으로 나눠요. 숙련직. 숙련직이 곤란도예요. 책임성이 전문 관리예요. 관리직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고급 전문 관리, 또 중급 전문 관리, 또 준. 그러면 요거 갖고 딱 세 개 외웠죠. 고급, 중급, 준 전문 관리 3개 외웠습니다. 숙련직, 비숙련직, 판숙련직. 6가지 수치 외웠었습니까? 자, 전문 관리 외우고요. 고급, 중급, 준, 숙련직, 숙련, 비숙련, 판숙련. 그래서 6가지 수직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68번 갑니다. 고트 프레드슨, 이름 겁나 세죠? 고트 프레드슨, 여자분입니다. 뭘 지었냐?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직업 포부가 어떻게 발달되냐? 근데 이 중에서 직업 포부가 나이별로 발달되는데 제한과 절충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제한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절충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제한, 나이별로 직업 포부가 발달되는데 개인의 사회적 공간이나 수용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영역을 즉 내가 원하는 직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직업 포부가. 그러면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의 직업 포부를, 자신의 영역을 좁혀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못하는 건 다 빼겠죠. 절충, 타협. 최선택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택. 이거는 못하니까 다음에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외적 현실에 순응시키는 과정이다. 내가 지금 의사를 하고 싶어요. 나는 의사야, 직업 포부가. 근데 지금 현재 성적표를 보니까 어머나 전교 꼴등에서 3번째네. 내 능력으로는 의대를 갈 수 없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순응해서 타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죠. 즉 실기 문제는요, 문제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알아가는. 저런 뜻이구나. 어머, 너무 재밌네. 기쁨 뿜뿜. 이렇게 막 너무 재밌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반드로의 자기 효능감. 이 내용이 이해되고, 이 키워드가 이해되고, 문제와 매칭이 되고 이러면요, 자기 효능감이 쭉쭉 올라와요. 반드라 자기 효능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안 되면 관도라.
관두라고 했죠? 69번 갑니다.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은 어떤 식으로 발달되냐? 연령과 함께 써야 돼요. 연령과.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 3세, 5세, 6세, 8세. 즉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 방법처럼 하면요. 이것입니다. 직업 포부의 발달 단계예요. 예를 들면 직업 포부가 이 3세에서 5세 애들 보세요. 주로 뭐 갖고 놀아요? 장난감? 주로 칼이나 총, 차도 뭐 소방차, 경찰차 이런 거 막 이 탱크 이런 거 좋아해요. 왜? 외형적으로 센 거가 뭔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 관심에 관계를 두고요. 아, 어른 되면 내가 센 직업 가져야지 이렇게 포부가 발달된다 이거예요. 근데 6세, 8세 요때는 이제 유치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갔더니 딱 보니까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따로 놀아요. 남자애들은 나는 의사, 그럼 여자들은 나는 간호사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성 역할에 따라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이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9세, 13세 나이가 학교 생활 했더니 집에서 엄마가 대빵인데 학교 가니까 어머 대빵인 엄마가 선생님한테 어머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요. 사회 나오니까 학교 다니까 선생님이 대빵이네. 그래 나 선생님 해야지. 그래서 직업 뭐예요? 다 교사 선생님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이거예요. 컸어. 14대 보니까 선생님 맨날 힘들대. 선생님도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구만. 나하고 맞는 직업을 해야지. 나는 직업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나하고 맞는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으로 직업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포부가 발달된다 이겁니다. 내용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힘성사내 고트 프레드스는 힘성사내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외형적 관심 단계다. 자아 개념에 따라서 성의 발달에 따라서 직업적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자아가 인식된다. 또 타인의 개념이 생기면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상태로 직업 포부가 발달되더라. 이렇게 요 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즉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적 고유한 자아 상태로 직업 포부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발달되는 겁니다. 70번 가겠습니다. 진로 개발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서 진로 결정 척도가 있어요. 결정 척도. 결정 척도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 환영해야 돼요. 왜냐면요. 설명하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척도 3가지는 무엇이냐? 진로 발달 검사 CDI, 진로 성숙도 검사 CMI, 진로 정책성 검사 그래서 MVS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또 영어가 좋을 때가 있어요. 영어가 간단하니까 영어로 써도 정답입니다. 한글로 써도 정답이고요. 그래서 CDI, CMI, MVS 이렇게 써도 6점입니다. 진로 발달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 정체성 검사.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또 6점, 6점짜리예요. 6점. 이런 거 6점 맞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